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이 고물가 쇼크로 정말 아찔해져 버린 오늘 장입니다. 그 지난주 물가 지수 확인하고 나서 뉴욕 증시도 휘청하더니 오늘 우리 증시도 정말 막대한 데미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3%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번에 발표된 CPI가 41년 만에 다시 한번 높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개별 호재 소식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곡물,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들을 빼고는 줄줄이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어떤 분석을 해볼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따가 대진표 통해서 8가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우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대결입니다. 신송홀딩스와 한일사료죠. 2022년 가장 뜨거웠던 종목군이라면 단연 이 곡물 관련된 쪽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두 종목을 붙여봤습니다. 엄청난 주가 폭등을 기록한 신송홀딩스와 한일사료의 대결 1라운드에서 만나보시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지금 그래도 이 시장 속에서 큰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트렉스 그리고 캠시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 대결입니다. 바야흐로 다시 편하게 영화 보러 갈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영화관주인 CJ CGV와 영화 또 드라마 이렇게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는 버킷 스튜디오죠. 오늘 굉장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3라운드에서 승부 펼쳐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좀 안 좋은 시장 속에서 그나마 호재 소식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이 바이오 USA 2022가 되겠는데요. 이 소식의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이는 두 가지 종목입니다. 두 가지 종목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선정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움츠러들었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 이야기 먼저 좀 꺼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미국 CPI 이 물가지표 확인하고 나서 정말 충격이 대단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되는지 희망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문가께서 보시는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섹터라든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이야기 좀 풀어주시죠. 자, CP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 되게 41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미증시들이 금요일 날 다 하락장으로 다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특징주 중에서도 유독 한번 특별한 걸 보니까 뭐죠? 의식주 관련된 켈러그 그때 말씀드렸던 예. 오리온이 한 단계 더 높다고 했던 어. 켈러그 그쪽 분야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상승세를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증시도 어차피 다 이렇게 국내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게 많고 하기 때문에 식음료 관련 부분인 뭐 그 비슷한 오리온이라든지 예. 근데 뭐 롯데라든지 롯데제과라든지 아니면 CJ 제일제당 같은 네. 그런 식음료 관련 섹터를 그래도 유심히 한번 좀 봐야 될 좀 그라 봐가지고요. 예. 일단은 금리 인상이 좀 가파르게 올라갈 거는 예상과 동일하게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에 대한 에너지 관련 섹터들, 제가 말한 정유주들은 항상 오늘도 오전장에 유일하게 S-오일이 네. 한 1%대 올랐다가 지금 1% 빠졌거든요. 오늘 장에서 오른다는 거 굉장히 네. 강한 거죠. 그래서 S-오일 같은 거라도 중앙 에너비스는 장 시작 중에 한 5.3%까지도 올랐다가 제가 봤으니까 이 두 종목 같은 중대형주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되고 예. 금값이 이제 금요일 날 시장에 이제 미증시에서 금값이 상승을 했어요. 제가 금은 항상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금에 관련된 회사가 있다고 LS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 관련 그다음에 특히 풍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고려 아이언 예. 이런 종목들은 또 금에 관련되기 때문에 금값 상승에 또 같이 이바지할 수 있는 섹터들을 잘 보시면서 어차피 시장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또 금요일 날 되면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돌아옵니다. 근데 공포지수가 또 올라간다고 빅스 지수가. 그럼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늘 같은 이는 말도 안 되는 테마 섹터들이 계속 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료, 사료부터 시작해갖고 자율주행. 끝날 줄 알았더니 그런 게 끝날 오세훈 줄 시장에 앉아가 차 한번 돌면 그냥 바로 예. 급등, 하락하고 막 그런 장들이 계속 연출되면서 시총이 낮은 엉덩이 가벼운 종목들이
좀 이렇게 시장에서 개인 매매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치우치는 것보다는 네. 전반적인 시총 1번부터 시작해 30번까지 장은 다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예. 제가 보는 시점은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을 가야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계속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을 예. 어느 정도까지 빠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특히 에너지 섹터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다지 낙폭이 그다지 작지는 않는데 네. 이 원전은 장 시작부터 5% 6%씩 빠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30%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내려왔죠. 많이 네, 빠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되면 대부분 기술적 분석으로 예. 다시 이제 추세가 변환되면 슈팅이 나와야 될 구간인데 그 죽을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흐름 자체가 하방으로 가니 예. 아무리 좋은 섹터들도 그 시장에 같이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분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시고 유가는 계속 120불대 계속 유지될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7월, 8월 계속 그때도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피크 시즌이에요. 여행이라든지 관광을 많이 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스라든지 파이로트가 없고 그다음에 기름값도 계속 지금 1갤론 3.7리터당 한 6달러까지도 되고 지금 올랐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1리터에 1,800원이에요. 미국이란 땅 그 큰 땅에서 예. 리터당 1,800원을 넣고 기름을 운전한다는 것은 우리보다 4-5배의 거리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실감을 알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은 빠질 대로 빠졌지만 더 빠질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사실은 좀 우려스럽고요. 네.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냥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을 잘 유지하면서 그래도 이 와중에도 비료 섹터라든지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너무 그 남을 다 보지 말고 상황에 따라 맞추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장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험주, 금융주도 다시 한번 떠오를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변환적인 여기 변환을 조금 가져주는 시기가 지금 시장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흔들흔들 거릴 때 어떤 섹터에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예. 김영호 전문가님, 네네. 이번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도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은 그나마 괜찮은데 코스피가 차트상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네. 그런 시점이라서 아, 지금 정말 아찔한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예. 일단 투자 심리적으로 매우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 인상 시즌 때 네. 그리고 물가를 잡는 시간 동안 희생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을 거고 실제로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이 유가가 지금 잡히지 않는 이상 원자재도 이제 같이 또 올라가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산업이 전반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네. 지금 빨리 이제 바이든 대통령님이 사우디를 달려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가에 대한 부분, 그 석유에 대한 재고량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식량에 대한 그런 입슈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것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고 싶어 한다는 저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을 뭔가 빨리 불식시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책임전가, 러시아 쪽으로 책임전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가 또 나오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만큼 지금 미국에 대한 민심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빠르게 이제 수호자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그런 불식을 시켜야 되는데 네. 자 이러한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당연히 이런 시즌 자체에 기술주들은 사실 좀 보기가 힘들 텐데 네. 당연히 오늘 같은 장도 곡물주들 인플레이션 관련 주들로 한번 포트를 장초반에 꾸렸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주도 섹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이제 차트들을 보면은 뭐 신성홀딩스,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끝나나 싶었는데 또 가는
쉬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오랫동안 쉬었다는 거는 재료가 어느 정도 다시 신선함이 다시 생겼다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세계 곡창지대도 이제 타격을 받았고 예. 그 부분에 있어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거기다가 금일에 CPI가 높게 나왔잖아요. 즉 인플레이션이 지금 고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위치한다면 시장은 안 좋아지겠지만 네. 이 시장의 안에 들어봤을 때 수혜주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곡물이었다. 즉 CPI 그리고 곡창지대에 대한 타격 그리고 러시아 전쟁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쌓였을 때 오늘 동시호가상 신송홀딩스가 일단은 위에 대장으로 위치를 했어요. 물론 자율주행도 있었지만 예. 그런 것들을 힌트 삼아서 한번 보았다면은 오늘 곡물이라는 그런 테마 주도 테마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특이점을 말씀드리면 신송홀딩스가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게 이제 샘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신송홀딩스가 위에 고점에 위치했을 때 샘표를 보니까 마이너스의 동시효과가 위치해 있었어요. 네. 마이너스 6%대.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세력에 의도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신송홀딩스는 이미 전력이 드러났어요. 예. 그 다음에 올려야 될 게 이제 샘표인데 샘표 같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이거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못 가져가게 그러한 전략을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세력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은 오늘 같은 장에서 공부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댈 곳이 어디 있는가 관심을 둬야 될 그 섹터들 이벤트까지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서 그래도 해지할 수 있는 섹터로 꼽아주신 게 곡물과 사료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바로 종목 고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섹터에서 골라온 두 가지 종목, 바로 신송홀딩스 그리고 한일사료가 되겠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시죠. 이번에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저는 술 마셨습니다. 술 마셨습니다. 예. 술 먹을 때 속상해가지고. 안주를 드셨죠? 예, 예. 그러면 사료주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 이렇게 육가공 제품이 올라가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지금 날씨가 지금 가뭄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비료주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곡물가들이 올라가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패턴 봤을 때 둘 다 좀 일치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고르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굳이 따지자면 사료로 가겠습니다. 한일 사료요. 한일 사료요. 알겠습니다. 사실 한일 사료가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오랜만에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네. 한일 사료 올려주셨고요.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도 그 의견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의미가 없어요. 이 두 종목 중에 고르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곡물 어떤 종목을 잡아도 네. 다 수익권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뭐 고려산업, 대주산업, 팜스토리, 효성OMB 이런 종목들 다 어떤 종목이든 시초까지 잡으면은 항상 크게- 함께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저는 그나마 차트상 자리로 봤을 때는 신송홀딩스가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차트상 자리로 봤을 때는 신송홀딩스다. 여력이 남아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현우 전문가님, 지금 한일 사료를 골라주셨는데 요 종목을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보죠.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개인이 한 4거래를 계속 이렇게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개인 매수세가 좀 강한 종목이고요. 이제 한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물들을 네. 이제 빼뚫어서 약탈을 내서 몰래 수출한다는 네. 이 찌라시성 어찌 보면 의혹이 이제 국제사회에 또 예. 제시가 되면서 지금 또 강한 또 반발적인 또 러시아에 대한 또 제재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사료 비료 종목들은 어차피 지금은 뭐 빼박이라고 해서 빼박. 빼도 박으니까 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고 어찌 보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들어갈 진입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보자니 자기 종목은 떨어지면서 그렇죠. 이게 상대적으로 올라가니 어찌 보면 비료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에 눌림목 구간에는 꼭 한번 진입을 올 연말까지는 한두 번 해도 충분히 나올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 한두 번 올려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네, 그래서 오늘 당장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계속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솟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대응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사료 비료주 그다음에 특히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름이 지금 비가 많이 올 시즌인데 지금 땅이 지금 다 말라서요. 네. 그래서 양파라든지 감자가 지금 전년 대비 40% 올랐습니다. 야, 40%나 네, 40% 올랐어요. 올랐어요. 그렇게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면 지금 또 종목을 준비해야 되죠.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대한민국 최고의 또, 예, 예. 또 비료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또 유심히 예. 관심을 보면서 또 지금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관이나 외인들은 조금 진입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개인들은
외인과 기관의 마인드로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적인 부분, 스케줄적인 부분, 장마면 그러면 장마 끝나면 날씨가 또 더워지겠죠. 네. 그러면 또 에어컨이나 또 전자 또 소형 또 전자 장비들이 또 방사되면 네. 또 그런 또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쪽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스케줄 매매 그게 네. 지금 시장에서는 그나마 내비게이션이라고 좀 봐야 될줄 봐십니다. 특별하게 크게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예. 스케줄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스케줄밖에.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그러면 일단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이 곡물, 그러니까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 일단 뭐 연말까지 좀 더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2016년부터 방송하면서 곡물 관련된 비료 사료 얘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FOMC 전까지만 딱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FOMC 전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곡물주가 과연 주도 테마가 될 것인가라고 맞춘 사람이 있다면 네. 사실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예상치 네, 못하는 거예요. 이 CPI가 그렇게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이제 곡창지대까지 이제 전쟁 타격을 받으면서 그러한 복합적인 일 때문에 오늘 올라간 건데 저는 좀 길게 보기에는 좀 힘든 테마다. 그만큼 급등락도 좀 심한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를 잡고 버티기에는 조금 힘든 테마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네. 곡물주는 일단 딱 FOMC 전까지만, 왜냐면 FOMC에서 한번 이 물가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네. 의미 있는 발언들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해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 생길 수 있어서 예. 그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곡물주는 FOMC 전까지 보는데 아마 저는 수요일까지는 아마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뭐 사료 그리고 계란 아니면 이제 곡물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네. 이제 순환매가 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즉 이제 네. 데이 트레이딩 하루하루 그냥 끊어가는 쪽으로. 되게 짧게 봐야겠네요. 네. FOMC 전이면. 네,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수익을 줄 때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발빠르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신성홀딩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걸까요?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맞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내일도 짧게 윗꼬리 달고 다시 내려올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이 곡물주들 빠르게 이제 순환이 되는 원자재 관련주들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신고가 갱신이라든지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120불 넘어갔을 때 그날 상승세가 좋았고요. 천연가스도 신고가 갱신했을 때, 저번 주 화요일이었나요? 신고가 갱신했을 때 한번 또 상승세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재료가 좀 타격을 내가 봐도 이거는 매수세가 몰리겠다. 네. 그러한 그 재료의 강도를 파악을 했을 때 그런 날만 그냥 하루 이렇게 수익 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취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제가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제 해외 생산업자로부터 이제 곡물을 구매해가지고 전 세계 수입업자에게 유통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1,100억, 1,200억 정도 한단 말이죠. 네. 자, 그런 거를 보았을 때 저는 이거는 그냥 테마주다. 너무 작고. 일은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명분을 그냥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테마주, 그냥 세력의 타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곡물에 대한 그런 인프라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일단 FOMC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 한번 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한일사료 신성홀딩스 정말 오늘 핫한 종목이고 그동안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고 계시겠죠. 자, 이 두 종목의 승부 지금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신성홀딩스로 갑니다. 64% 득표를 하면서 신성홀딩스가 4강으로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일사료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종목표가 10,000원 정도 잡고 있고요. 지금 계속 안팎으로 지금 비료 사료는 계속 여전히 꾸준히 계속 지금 장기화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또 수많은 또 슈팅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무조건 한 번은 담아야 될 사료 비료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또 고점입니다. 고점이지만 충분히 한번 진입할 볼 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조정 당할 네, 거라고 그렇죠. 이게 예상하시는 거죠? 눌림목일 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사료 비료는 일단 연말까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비료 사료주는 계속 연일 또 한 번씩 올라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 네. 테마성을 또 강조하고 싶네요. 그래서 테마적인 부분이다. 이 지금 업황은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약간 보수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목표가는 그러면 만 10,000원 원, 예. 맞죠? 네. 눌림목에 들어가서 서? 10,000원까지 네, 맞습니다. 바라봐라.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서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림목일 때 들어가셔서 10,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는 종목은 신송홀딩스고요. 2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지난주 삼성전기와 테슬라의 계약권 이 점이 화제가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모트렉스와 캠시스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캠시스,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김영호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이렇게 괜찮은 수익률을 챙겨줄까요? 저는 캠시스를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캠시스요. 캠시스. 자, 조현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선택해 예, 주셨을까요? 저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네.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모트렉스를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또 엇갈렸는데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끼고서 두 종목 모두 다 최근 들어서 정말 급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모트렉스는 오늘도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 같은데 네. 자, 김영호 전문가님 선택의 이유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율주행이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될 때 굉장히 크게 잘 가고 있는데 물론 기술력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HIV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율주행 차에 계속해서 IVI 시스템이라는 그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물론 기술도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오늘 보았을 때 지금 모트렉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너무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너무 올라간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어떻게 본다면 오늘의 그런 상한가가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미 점프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에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쉽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상한가 올리는 거는 이미 지금 들어와 있는 세력이 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상한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의 영역 아니 그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 네. 정정을 잘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해받기는 싫어가지고. 아무튼 저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캠시스도 사실 이제 타점을 놓쳤는데 캠시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캠시스도 이전에 거래량이 한번 터진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저때 종가에 들어갔다면 오늘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만큼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와줬는데 네. 캠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늦었다. 네. 그나마 근데 모트렉스보다는 그나마. 네, 그나마 모트렉스보다는 네. 좀 더 유효하다. 왜냐면 이제 거래량이 터진 그날 종가는 아직은 무너뜨리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효하나 저라면 이런 시장에서는 두 종목 모두 아직 고르지는 않겠다. 네. 그나마 근데 캠시스가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트렉스나 캠시스 자율주행 종목들을 저희가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장에 좀 화제를 모으는 종목이고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살펴드리고 있다는 점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저는 지금 사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별로 제 시각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 역시 두 분다 의견이 왜냐면 진짜 일치하는군요. 왜냐하면 그냥 나와 있는 종목이고 지금 워낙 지금 어려운 시장에 테마성으로 떴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율주행 4단계가 이제 완성화되고 실제 강남에서 실제로 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가들이 좀 상당히 반영된 걸 일시적인 거라 좀 봐지고요. 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4세대 그러니까 4차원적인 이제 그러니까 4세대적인 부분이 되게 강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도 있지만 중장비라든지 네. 일반 뭐 기차라든지 모든 데서 자율주행이 다 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선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변수가 위험 좀 부담이 제한적이죠.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네. 공사장에서 뭐 누가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파소, 먼저 펌프 트럭이 옮기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는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적인 하나로 되기 때문에 원격 조정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그다지 현실성은 그냥 없지만 네. 이게 다음에 차후 미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모트렉스 같은 그런 사업들이 어찌 보면 활성화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삼성전기 테슬라 발로에서 이제 테슬라 전기 트럭 네. 그거 이제 카메라 모듈로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매수 시점이 계속 유지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위기 자체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모트렉스보다는 오히려 시총이 더 높은 뭐 3기라든지 뭐 그쪽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업종이나 업황은 상황적인 분위기에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게 테마적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진입도 할 필요도 없들. 그러니까 진입을 된 상태면 진입자 영역이지만 예. 굳이 진입을 할 필요성까지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지금 고점까지 올라갔기 그렇죠. 때문에 어우, 좀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게 뭐 얼만큼 강한 주식시장의 테마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저렇게 쏠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슈화까지 나오면은 아 이거다 하면서 개인 영역점에서 저 종목 아세요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올라서 샀다고. 왠지 좋다 하면서 누가 소문 들어서 샀다고. 좋다고 하더라. 소문에 죽고 소문에 망할 수 있는 네. 두 종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두 종목은 그냥 좀 주의 사항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사실 뭐 일치가 됐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진입하기 좀 쉽지 않은 종목이고 그나마 고르자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네. 그 결론이 두 분이 좀 엉켜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캠시스로 넘어갔습니다. 56% 득표하면서 캠시스가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챙길 수 있다고 언급해준 이 모트렉스 관련해서 최인우 전망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제가 크게 못 잡겠고요. 네. 23,000원 구간까지 잡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강한 상승세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뜨거운 시장은 네.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거는 금방 또 빠져요. 그러니까 특정적인 테마성은 진짜 위험한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눈으로서만 느끼시고 네. 절대로 웬만하면 진입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근데 혹시 진입한 보유자 영역 같은 경우에는 23,000원에서 네. 계속 수익껏 내시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좀 조심해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 23,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는 종목 캠시스입니다.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K 콘텐츠의 점차 높아지는 위상 그 관련된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CJ CGV와 버킷 스튜디오가 맞붙겠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 고르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CJ CGV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최인우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왜 짜증이 나시나요? 주말에 영화를 예. 보려고 범죄도시 지금 그게 네. 1,000만 명 엄청 되기 전에 약 흥행하고 900만 있잖아요. 될 때 네. 내가 가서 1,000만 명에 대한 어찌 보면 한 표를 떠주려고 갔는데 다 매진이에요. 아, 그래요? 다 매진이에요. 재밌긴 하더라고요. 예, 봤습니까? 네. 네, 저는 못 그래서 봤습니다. 그 예. 얘기.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CGV도 있고 왜냐하면 예매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뭐 롯데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네. 근데 CGV가 상영관이 더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롯데라든지 이런 데는 뭐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요것도 그 레벨이 좀 있구나. 아하. 극장도 레벨이 네,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 OTT가 작년 코로나 때 상당히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실제로 이제는 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갈 대형 때죠? 스크린에서 나가서 팝콘 먹고 가면서 콜라 먹고 가면서 한번 이렇게 연인들 아니 가족끼리 한번 볼 수 있는 또 그러니까 CJ CGV를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네. 계속 영화 관련 수요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하니까 예. 그 상승세는 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꺾는 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한번 네. 작년 적자지만 올해는 흑자로 한번 보고 한번 이제 가겠습니다. 팝콘이 좀 늘어나고 있죠.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부터 더 늘어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개까지 기대를 네,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는 오징어 게임의 네. 시즌 2를 좀 기대하면서 어허. 네, 이거 버킷 스튜디오로 골랐습니다. 오징어 알겠습니다. 게임발 오. 풍풍이 불어들까요? 자, 오늘 굉장히 또 강한 종목이 버킷 스튜디오인데 자, 버킷 스튜디오 오늘 사실 근데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 금방 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뭐 세력의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 이미 버킷 스튜디오는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미 앞에 매집을 2번을 한 종목이에요. 네. 앞에 이제 2번의 거래량이 이제 윗골이 달고 좀 빠지면서 지금 2번의 매집을 하고 나서 이제 올리는 그런 작업을 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저렇게 거래량 터져주는 애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저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물량이 잡힌다면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재료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아티스트 컴퍼니 지분을 이제 15% 보유 중이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거는 이제 이정재 네. 이정재 소속사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이자 감독이죠, 이제.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정우성도 같이 함께 있는 설립한 회사인데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테마적으로 한번 봐보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재료가 시장에서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네.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네. 신선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제 라이브 커머스까지 네.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또 추가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을 해서 한번 버킷 스튜디오 한번 저가 네. 매수를 해보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네. 앞서 언급을 잠깐 좀 해주셨는데 그 OTT보다 이제 영화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그거예요. OTT 리즈 시절 이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세대냐, 예. 오프라인 세대냐에 따라 달라지는 어허.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서 자기 영역에서 네. 그냥 이렇게 좋은 그리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또 젊은 세대냐, 아니면 이렇게 깝깝하게 마스크 풀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옛날 그 레트로적인 느낌으로 가는 오프라인이냐, 그게 예. 차이라 보아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극장에 뭐 범죄도시, 뭐 쥐라기 공원, 뭐 닥터 네. 스트레인지 수많은 그 지금 대작들이 계속 연이어치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못 가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스크도 야외에서 이렇게 면이 뚫린 데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그 이제 먹을 수도 있겠죠. 먹을 수도 있고 시도 가능하고 그거 크거든요.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적자적 부분을 이제 흑자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또 부분이 또 대해지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시장에 있을 때는 좀 좋은 현상이라 봐지고요. 일단은 영화가 일단은 해야지 또 이렇게 움직임도 좋아지면서 국내 여행부터 시작, 여행 관련주도 이게 왜 스타트를 항상 뭐든지 자그마한 데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원래 노래방 관련주, 네. TJ 메디칼, 그러니까 네. TJ 미디어였지 않습니까? 노래방, 예. TJ 미디어. 그게 처음부터 상승을 올리면서 영화관, 그다음에 국내 여행, 해외 여행, 항공사, 그다음에 쭉쭉 올라가거든요. 예. 한 방에 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베이스적인 부분이 다 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 많아서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먹거리, 볼거리, 찾을 거리를 많이 찾는 시장은 올해 좀 약간 좀 더 커질 거라 예상되거든요. 해외를 갈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이 주지 않습니까? 여름 예. 휴가도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면서 CJ CGV 아무튼 올해 시장 걔도 조금 선전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좋죠. 여러 가지 소스라든지 네. 상황적인 건 좋지만 그래도 조금 영화 쪽이 한 표가 더 낫지 않나는 생각에서 한번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또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맡겨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영화가 압도적이네요. 역시 많이 보러 가시나 봐요. CJ CGV가 75% 득표하면서 4강으로 올라갑니다. 버킷 스튜디오 지금 이번에 오징어 게임 이런 네네. 기대감도 있고 또 신사업도 있고 네, 여러 맞습니다. 가지 모멘텀 많잖아요. 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예.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음. 지금 정고점을 뚫어내는 이제 거래량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제 4,000원까지 좀 짧게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범죄 도시에 대한 그런 여운이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CJ CGV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적으로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 기대감 그리고 거래량과 함께 버킷 스튜디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버킷 스튜디오 4,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CJ CGV가 되겠습니다. 4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볼게요. 자, 8강 4라운드 대결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끔씩 눈에 좀 띄고 있죠. 바이오 USA라는 빅 이벤트 때문인데, 자, 오늘 관련된 그 두 종목 좀 골라봤습니다. 큐라클 대 ST큐브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큐라클 골랐습니다. 큐라클이요. 알겠습니다. 네. 큐라클.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요? 참 이것도 테마성이 강합니다. 네. 항상 스케줄 매매 중에 한 부분인데 지금 미국 암협회도 끝나자마자 그다지 네. 그렇게 상승폭도 많이 못 내고 맞아요. 소라맘 대기 표다가 없었고 이번에도 또 하나 또 바이오 USA 나왔는데 네. 저는 ST 큐브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T큐브를 골라주셨고 두 분의 의견 이번에도 일치하진 않았습니다. 다 엇갈리네요. 그러네요. 자, 오늘 정말 뭐 갈등이 많은 하루입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네네. 큐라클 요 종목이 대표적으로 바이오 USA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바이오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항상 이제 바이오는 공부가 많이 필요한 종목이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잘 들어가지 않는 편입니다. 이게 임상을 뭐 한다고 해도 진짜 끝까지 성공할지 안 할지 미지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HLB 같은 그런 그룹주들은 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이거는 분명히 세력이 붙었다. 이건 좀 더 시세를 보이겠다. 뭐 이런 종목들을 봤는데 지금 바이오 USA와 관련해서 종목들은 그렇게까지 거래량은 좀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이제 고르자면 큐라클을 골랐는데 그 이유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아직 빠지지 않은 모습이어서 그나마 고른
고르는 그런 선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두 종목 비교를 해봤을 때 뭐 큐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혈관 내피 기능제라는 그런 치료제를 차단제를 개발을 했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바디스라는 거를 이제 구축을 해서 기술력만큼은 확실히 난치성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임상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네. 근데 지금의 주가는 결국에는 이 바이오 US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건 결국 시장이 안 좋으면은 받쳐주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물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종목들의 그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다시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보는 이 지금 시장의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굳이 지금 들어가는 리스크를 테이크하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ST큐브를 골라주셨는데 이거 선택해주신 이유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이 두 종목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항암의 항암. 네. 항암은 치료할 수 있는 게 약물 치료가 있고, 그다음 항암 치료가 있고, 자가 면역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색전술이라 해서 대동맥을 이어서 기계로서 이제 간이라든지 있는 걸 긁어내는 기술이 있어요. 다 이 중요한 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부작용을 없애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자가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 면역력을 많이 높이려면 세포들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독소가 들어오면 해소시키는 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에서,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상당히 부작용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예.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암 환자를 치료시키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모든 바이오 회사들이 항암약을 뭐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약효 없는 약물 물질을 만들고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세계적으로 봐서 뭐 키루두다부터 시작해서 또 그다음 옵티보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완전 최고의 회사들이에요. 그 회사에 지금 ST큐브가 우리 기술 좀 사주세요. 우리 일상 진행됐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했나? 네. 더 해야 하나? 이런 게 바로 기술 수출이에요. 예. 내가 할 수 못하는 부분을 남이 가져와서 쉽게 말하면 우리 말하는 벤더 형태. 꼭 어디 물건만 팔아서 벤더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도 벤더 역할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진짜 똘똘한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업에 들이대서 그 기업이 확실한 물건을 만들어서 전 시장에서 이렇게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많이 그게 성공하는 건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총사들 네. 지금 뭐 이 종목 이야기하면서 삼총사로 이야기하면 아시겠죠. 그런 종목들 말고는 그다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기술 습득에서 부상을 해서 기술을 수출해야지만이 우리 또 바이오 또 미래도 밝아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은 좀 어두워요. 그리고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관련된 세 번이나 나왔는데 그다지 크게 상승한 걸 못 봤고 실질적으로 거래한 거를 못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지금 바이오 시장은 좀 침체 구간이다, 정체 구간이다.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체 구간이면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저점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바이오를 한번 진입하기 좋은 어찌 보면 환경까지도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으면 중장기적으로 크게 보려면 차라리 오히려 지금 대형주 관련돼 있는 바이오 종목을 지금 진입하셔도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섹터에 한번 이렇게 한번 포트폴리오에 한번 넣어보시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ST큐브와 큐라클의 대결이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의견이 좀 엇갈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맡겨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ST큐브입니다. 자, 네. ST큐브가 67% 득표를 하게 되면서 이 종목이 바로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ST큐브 올리도록 하겠고요. 큐라클 골라주신 김형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마음이 좀 더 편하네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예. 이게 마음이 네. 좀 편한데 지금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가기에는 좀 기대하기 힘든 시장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25,000원. 25,0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딱 저기까지인데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저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ST큐브가 되겠고요. 바로 4강으로 나아가 볼게요.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오늘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식품 유통을 담당하는 신송홀딩스와 함께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안고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캠시스의 대결입니다.
네, 요즘 핫 이슈끼리 붙게 됐네요. 네. 네, 그러면 김형호 전문가님 이 두 가지 종목 중에 어떤 걸 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 캠시스죠. 네. 캠시스, 네. 자율주행. 한치의 망설임 없이 캠시스로 네. 가주셨고,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신성홀딩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단 한 번도 이 의견 일치가 안 되네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 텐데 김영호 전문가님 네. 캠시스로 바로 가주신 이유는요? 아, 네. 제가 바로 간 이유는 네. 캠시스가 좋다기라기보다는 네. 신송홀딩스는 좀 매매하시기 어려운 종목이다. 신성홀딩스가 어렵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저는 난이도가 오히려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하락장의 특징은 딱 네. 하나입니다. 주도주 그리고 테마주들이 쏠리죠. 수급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게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장은 장 중반에 이거 어떤 종목을 따라가는 종목을 잡아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예. 이미 지금 올라간 시점에서 다음에 매매 타점을 잡는다면 내일부터 좀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신성홀딩스를 안 골랐다. 그래서 캠시스를 골랐고요. 네. 물론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아직 저는 한 방이 또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려운 신성홀딩스보다는 캠시스를 한번 자리를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캠시스가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성홀딩스를 골라주셨잖아요. 아니 두 발도 남을 수 있습니다. 두 왜냐면 발? 왜냐면 예. 자율주행 같은 섹터들은 계속 앞으로 나갈 우리 성장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 뭐 특히 렌즈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전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작살입니다. 지금 이 예. 상태에서는 의식주 일단 생태계 안에서 돌아야 된다고 저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수적인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료가 오르면 곡물가가 일단 유가공이 오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료가 오르면 야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식품들이 오른다고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비료는 이꼬르 신송식품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간장하고 된장 만드는 회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곡물가라든지 콩, 대두 이런 것들이 선물가들도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이상 기온 현상, 그다음에 농작물을 해야 될 상황에 지금 다들 지금 기온 현상 때문에 좀 저조한 출하가 지금 예상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 또 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우리랑 상관이 없지만 이슈로 인해서 또 뉴스로 해서 또 주가가 또 튀는 경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율주행보다는 오히려 지금 오늘 당장 한 주 샀을 때 누가 더 오를까라는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식주 곡물가가 그래도 시장에서 끼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은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실험만 했기 때문에 실험과 시행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 내일 고추장 사는데 12,000원, 5,000원, 10,000원 오르버리면 그건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 흐름은 어찌 보면 시장의 방향성,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흐름으로 저는 그냥 신성홀딩스를 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성홀딩스와 캠시스의 대결.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 선택입니다. 예, 신성홀딩스로 갔습니다. 역시 오늘자 워낙에 화제를 모으는 종목이죠. 네. 65% 득표를 하면서 이 종목이 결승으로 진출합니다. 네, 지금 기대감 받고 있는 캠시스 그러면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네,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목표가 캠시스 2,600원 보고 있고요. 네, 2,600원. 그런데 지금 캠시스는 지금 잡기보다는 예. 좀 더 내려왔을 때 저희 512평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잡아보는 게 네.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250원 나오네요. 2,250원 라인에 잡아서 네. 목표가까지 한번 노려보자. 그것도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기 내려올 때까지 거래량이 빠지면 안 된다. 네. 즉 음봉과 거래량이 합쳐지는 그런 세력 이탈 신호는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전제 조건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캠시스 지금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2,250원 선에서 진입하는 걸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600원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뒷받침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올라가는 종목은 신성홀딩스가 되겠고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상당히 좀 다른 종목군이죠. 영화관을 담당하고 있는 CJCGV와 함께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ST큐브의 승부 지금부터 펼쳐보시죠. 네, 영화 관련주 CJCGV 그리고 제약바이오 ST큐브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말하는 사이 지금 CJCV가 마이너스 2.3% 네, 또 떨어지고 있는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어요. 하락폭인데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봤을 때 일단 이
이평선을 밑에 알로 깔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자리선으로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 근데 기술적 분위기,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그나마 이 두 종목 중에서 꼽으라면 그냥 CJ, CGV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네. CJ, CGV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저도 CJ, CGV. 아, 이번에 드디어 의견이 일치가 일치했네요.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최현우 전문가님, 네. CJ, CGV 골라주신 이유 조금만 풀어주시죠. 일단은 뭐 지금 약효 없는 면역 항암제 기술 이전보다는 일단은 요거 잘 뭔가 나왔습니다. 완성적인 결정체에서 기술을 뭐 판매하거나 했을 때는 큰 박수 치는데 아직까지 네. 근데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가서 다시 비행기 타고 올 때 또 씁쓸할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또 실체 있는 한 방이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급물살만 탄 거니까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고요. 일단 CJCV는 금요일 날 또 갈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영화장 갈 생각이기 때문에 같이 가시죠. 예, 일단 그래서 팝콘을 먹으면서 한번 예. 우리 또 1,100만 관객에 아하. 또 한 표를 제가 들고 싶네요. 네. 그리고 사실 또 CJCV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계속 항상 우리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많이 다뤘었고 제가 맨날 이 종목을 집었었어요. 그리고 맨날 떨어졌어요. 예. 드디어 올라갔군요. 한 방에 올라갑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아무튼 좀 씁쓸한 종목이지만 네. 아무튼 빨리 코로나 끝나서 누구든지 어린이든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든 편하게 극장 갈 수 있는 그날까지 그는 기대하면서 한 표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ST큐브는 이번에 좀 네. 테마적인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CJ, CGV를 골라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바이오주들은 언제 또 급락이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스케줄로 이제 바이오 USA까지 끼면서 ST큐브가 상세가 좋다고 나와 보는데 뭐 좀 차트상의 움직임을 봐도 좀 가대낙폭 이후에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저는 좀 수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이 터진 부분도 이제 양봉이 아니라 이 과대낙폭을 할 때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제 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거래량을 나타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상벌의 연속 상승이지만 그래도 불안함은 떨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범죄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또 관객들을 또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는 CJ, CGV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기대감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CJ, CGV를 골라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이 드디어 일치를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선택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역시 역시. 압도적으로 가져가네요. CJ, CGV가 86% 득표했습니다.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ST큐브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예, 저 키트루다 뛰어넘어서 이제 면역 항암제 개발의 기술주가 이제 좀 이렇게 수출 부각이 좀 돼서 급물살을 좀 탔습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거래를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 기술적으로 꼭 했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6,500원, 6,500원을 잡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ST큐브 가격은 6,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CJ, CGV입니다. 네, 바로 결승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오늘 역시 아주 핫한 신송홀딩스와 함께 요즘 영화 보러 많이들 가시죠? CJ, CGV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종목 시청자분들도 골라주시면 좋겠고요.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네. 골라주세요. 저는 신송홀딩스 고르겠습니다. 신송홀딩스.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이 피식하셨거든요. 된장 관련주로 네. 갈 거냐, 팝콘 관련주로 갈 거냐 생각해보니까 네. 다 먹는 거야, 중요한 거는. 예. 팝콘도 가격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만 아닙니다. 일단은 네. 옥수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순간적으로 기억 안 났죠. 팝콘이 뭘로 만드는가. 예, 옥수수입니다. 네. 저도 신송홀딩스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야, 신송홀딩스가 오늘장 아주 핫한 기세 보여주고 있는데 두 분의 선택까지 받아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죠, 김영우 전문가님. 뭐 신송홀딩스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아요. 높은데 기회를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또 나온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안에서 확실하게 또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곡물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지금 현재 중간 선거가 지나기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죠. 시선 돌리기, 시선 돌리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이슈, 곡물에 대한 이슈,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까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의 타점이 아니라 한 번 더 쉬어가면서 조금 더 응축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이 곡물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네. 그때 신성홀딩스 잡아보면은 지금 오늘의 거래량을 기반으로 한 번 더 네. 수익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최근에 계속 기다렸다가 잠잠했다가 오늘 터뜨린 것처럼 네, 맞습니다.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올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의 관점도 한번 저는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종목 중에서 예. 그냥 제가 산다면 네. 제가 네. 예컨대 그냥 이렇게 투자자 입장이라면 매매를 저는 한다면? CJ CGV를 사요. 어. 근데 왜 지금 이걸 제가 선택했냐면 예. 시총이 1,400억입니다. 지금같이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가분들은 아침에 장을 열고 그 어떤 종목을 내가 또 한번 따라갈까 하는 어찌 네. 보면 그 따라가는 심리가 있다고요. 심리에 1,4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가볍단 말입니다. 그렇죠. 가기 때문에 슈팅도 금방 칠 수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도 빨리 올라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막연한 어찌 보면 그 상황에서 진입하기 되게 좋은데 근데 중요한 그 막연한 상황이 지금 콩이라든지 뭐 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 식가공 제품에 일단은 연결성이 일단은 돼 있다는 점. 예. 그 점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식음료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에서 오늘 신성홀드 가서 일단 시초가가 작기 때문에 튄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빠를 거라고 저는 됩니다. 그러니까 CJ 제일제당과 신성홀딩스라 누가 더 빨리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시총이 가벼운 게 더 빨리 튈 수 있죠. 네. 또 그러면 급락도 더 빨리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의식주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성홀딩스에 한 표를 주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장에서도 네. 또 표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온 거는 그만큼 개인 투자가들분도 관심이 있고 계속 간다는 의지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눌려주는 일단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 진입하시고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종목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신성홀딩스로 두 분의 의견 모아졌고요. 일단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려주셨는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승전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오, 좀 아슬아슬했네요. 다르네요. 예, 박빙의 대결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CJ CGV가 54% 득표하면서 시청자의 마음을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영화가 많이 흥행하기는 했어요. 기대감을 많이 받을 만한 종목인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래도 두 분이서 이번에 신송홀딩스를 골라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승자는 신송홀딩스가 됩니다. 그럼 바로 미인주 발표부터 해볼게요.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신성홀딩스가 됐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신성홀딩스 오늘 주가도 아주 크게 올랐고 게다가 이 미인주 자리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그 가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너무 많이 오늘 확 올라다 보니까 네. 어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과하다. 이슈도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상한가를 친다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축하할 만하죠. 자, 일단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저희는 저점부터 이제 고점까지 천천히 추세가 네. 일단은 시장의 흐름은 일단은 곡물가가 일단 반영이 됐다는 것을 이 차트로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좀 크게 잡지 않습니다. 13,000원 선에서 목표가를 한번 잡으시고 오. 네. 저도 이 보유자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유자 영역이고 한번 눌림목이 한번 강하게 내려오거나 할 때 다시 한번 진입하더라도 올해 안에 한 여러 번은 이는 종목들 특히 시총이 3,000원 미만의 스몰캡들은 이런데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될 거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런 종목들이든 업황들은 계속 꾸준히 한번 관찰하시면 이게 투자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형호 전문가님, 네. CGV 어떻게 잡아볼까요? 제가 신성홀딩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송홀딩스도 말씀해 주세요. 네, 빠르게 네. 하겠습니다. 네. 신성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네. 지금 거래량이 이제 이전의 거래량을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스케줄적으로 그러니까 즉 시황적으로 오늘 곡물이 부각받은 그런 날에 네.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3,500원.
여기 부분 비슷하네요. 한번 찍고 네.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CJCG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도시 2 천만 가격 돌파를 한 그런 여세를 몰아서 저는 3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인 신송홀딩스 두 분이 비슷합니다. 최인호 전문가님이 13,000원, 그리고 김형호 전문가님이 13,5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CJCGV는 3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신송홀딩스가 우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